채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미식회. 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시간이죠. 오늘은 제철 음식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또 어떤 지역에 어떤 제철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장민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12월인데요. 11월 26일에 출연하시고 바빴던 12월을 건너뛰고 우리가 1월에 만났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그때 막 이제 오마이 오이스터 시즌을 시작해가지고 굴 네. 이야기 신나게 하면서 연말을 보냈고요. 그리고는 아주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렇게 그렇구나. 연말을 보냈습니다. 근데 목소리에서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하긴 저 그 굴 페스티벌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했습니다. 12월에 많은 분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찾아와 주시고 성황리에 마쳤던 거죠? 네네, 음, 즐겁게 진행했고요. 음, 뭐 생산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음. 굴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어요. 네. 또 그동안 여러 지역 취재도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춥고 바빠도 오늘은 어떤 지역 먹거리 얘기를 들려주실 차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음. 검은도 혹시 가보셨나요? 아, 검은도요. 검은도 네. 하면은 왠지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나요. 네, 검은도. 검은도가 전라남도인가요? 제주도인가요?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여수에서 배 타고 한 3시간 정도 어,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아래쪽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겨울에 추위가 좀 늦게 오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거기 이제 가 보면은 그 동백나무 길이 음,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겨울인지도 모를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동백꽃이 활짝 피어 있던가요? 검은도 가니까? 네네네. 어, 그 따뜻한 오늘은 지금 날씨가 말도 못하게 춥다고 문자도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은 오늘 검은도도 추울 것 아, 네.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19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네. 검은도에서 지난달이죠. 12월에 동백꽃이 활짝 피었을 때, 아직 덜 추울 네. 때 다녀오신 이야기인데요. 검은도는 아무래도 섬이니까 해산물, 생선, 이런 게 유명하겠죠? 겨울이 제철인 검은도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검은도는 정말 수산물 천국이에요. 아하, 가시면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그중에서도 생선이 대물이 정말 많아요. 큰 생선이요. 네네네. 어, 그리고 같은 생선이라고 해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튼실하다 그러죠 정말. 아하,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검은도 앞바다가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렇게 좀 거칠다 그래야 되나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가두리 양식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시는데 네. 양식을 해도 여기는 자연산이랑 좀 다를 바가 없는 게 워낙 깊고 거칠어 가지고 그냥 정말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그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실 이 동네는 이 계절에는 삼치가 정말 유명해요. 삼치요. 네. 네네. 삼치 좋아하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거문도는 겨울에는 삼치, 여름에는 갈치. 치치네요. 아, 삼치 갈치. 네. 네. 이게 검은도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선이다. 물고기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은도에 가셔서 선생님도 이번에 겨울이었으니까 삼치 드셨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예전에 한국인의 밥상 할 때 이제 가 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서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에는 삼치가 제대로 된 삼치가 올라오지 않을 때였어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그 수도권 쪽 높은 그 전남이 아니라 그쪽은 많이 드시지 않는데 삼치를. 저는 음. 네.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삼치구이를 제일 안 좋아하는 생선구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뭐 동대문 생선구이 골목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삼치구이는 늘 좀 퍽퍽하고 그래서 음. 저한테는 좀 그런 선입견이 음 있었는데 음. 알고 보니 제가 거문도를 다녀와 보니 사실 이 위쪽으로 육지로 풀리던 삼치는 거문도에서는 삼치라고도 부르지 않는 고시라고 부르는 새끼 삼치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는 삼치는 고등어 크기 정도잖아요. 고등어보다 쪼끔 그쵸. 고등어보다 쪼끔 큰 정도인데 그게 그게 새끼 이제 삼치라고요? 고시. 네네. 어. 다 큰 삼치에는 제 키 한 목만큼 오는 한 뭐라 그럴까? 한 130 에서 140 그렇게 커요? 정도 삼치가? 되는 네네. 어. 그래서 어 굉장히 큰 생선인데 이거를 저희는 다 크기 전에 먹어 왔던 거죠. 아 그러면 정말 아직 어린 삼치 새끼 삼치를 저희가 먹은 거고 제대로 큰 삼치는 130-40 센티미터 정도 되면 다랑어 수준인데요 거의. 그럼 네네. 거문도 분들은 그런 삼치를 드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겨울에 인제 이 삼치가 다 크면은 기름이 엄청 오르고 음 그래서 회로 음.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음. 방어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방어는 쪼끔 기름이 좀 지나치다고 하면은 삼치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기름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좋아하는 회 중에 하나이고 예전부터 이렇게 육지 사람들이 삼치를 먹지 못했던 거는 네. 삼치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고 제대로 자란 어른 삼치는 다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그 네. 우리나라 육지로 올라오는 건 새끼 삼치들이었다. 아직 기름기가 네. 덜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인제 저희는 제대로 된 삼치를 못 먹다가 음. 이제는 네 쪼금씩 육지로 올라오고 있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실 그 거문도에 가 보면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음.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그런 건물의 형태를 몇몇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완전 어업 전진기지여 가지고 워낙 수산물이 좋다 보니까 일본 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대요, 어업 일제시대 관련해 때. 가지고. 네. 예. 그때 거문도 삼치 맛을 보고 너무너무 반해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얼음을 채워서 일본으로 보내고 했었는데 그러면 딱 먹기 좋게 숙성이 되는 음음 거예요. 음음. 딱 도착했을 때 딱 먹기 좋은. 맞아요. 일본은 항상 생선 숙성해서 먹잖아요, 거긴 또.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삼치는 숙성을 하면 풍미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흰살 생선 같은 경우는 그 탱탱함으로 먹기도 하는데 삼치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숙성하면 너무너무 맛이 좋고 그렇게 그 삼치 맛을 거문도 삼치 맛을 봤던 일본 사람들이 해방 후에도 이 맛을 잊지 못해서 계속 자기네들한테 "전량 팔아라." 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뭐 그 육지로 1 킬로에 10,000원에 나간다고 하면 네. 일본에서는 10만 원을 줄게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삼치가 이 거문도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고 할 만큼 굉장히, 굉장히 비싸게 잘 음. 팔리던 네. 그런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지금도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일부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그렇게 계속 성업이 되다가 특히 60-70 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거문도가 그 3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섬 3 개에 다리가 나 있지 않을 때 생선 시장 팟이라고 있는데 삼치 팟이가 열리면 그러니까 삼치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 배들이 막 모이는. 네네. 그러면 그 배만 밟고 지나가면 섬으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몇백 척이 아. 몰려들곤 했었대요. 네네. 그게 예전에 정조대왕 화성행궁 올 때 한강을 네. 배로 쭉 연결해 갖고 넘어왔다고 맞아요, 하더니 맞아요. 거의 그런 모양새였겠네요. 네. 음. 저도 옛날 사진을 봤는데 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장관이었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거문도는 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나는 것도 그렇고 음. 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가 있고 음.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는 영국군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군이 맞아요. 네. 거문도. 맞아요. 이 역사 시간에 시험 그래서 본 기억 납니다. 네. 실제 거문도에 가면 네.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있어요. 아. 영국군이 와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네. 테니스장이 있고 지금도 영국군 그런 그 묘지가 있고 음.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역사적으로 저희는 그 한국인의 밥상 할 때 "한국 최초의 코스모폴리탄이 거문도 사람들이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아하. 그랬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 60-70 년대 또 80 년대까지 이렇게 네. 삼치를 말하자면 수출한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문도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았겠어요, 그 굉장히 시절에는.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아 그런 이야기가 네. 사 거문도 사람들은 지금 가도 그런 잘 살았던 그 여유로움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실제로. 아유 한번 가 보고 싶네요 진짜. 우리가 그냥 네. 생각할 때는 어디 저 멀리 있는 남쪽 나라의 섬 같은데 아하. 네네. 그러면 거문도 지역 사람들이 삼치를 먹는 방식이나 이 식단 같은 것도 일본이나 영국이나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 이야기 음악 듣고 2 부에서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께 오늘은 거문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거문도만의 특색 있는 음식 이야기 2 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민영 대표님의 거문도 음식 취재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장민영 대표님, 네. 네. 그 저희 거문도에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음식 문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걸까요, 그게? 거문도는 일단 삼치는 무조건 드셔 주셔야 되고 네, 삼치. 나머지는 또 해녀 음식 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여 가지고 제가 그때 뭐 그냥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당이 너무 이쁜 집이 있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인제 해녀 망살이랑 태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녀분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평상에서 술판을 벌이고 계시길래 마을 분들이 해녀분들이요? 네. 해녀분도 계시고 그냥 마을 그 동네 주민들이. 옆집 아. 분들 네. 그래서 뭘 드시나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특이했던 게 갯것찜이라는 거를 음 드시더라고요. 음. 이게 갯것찜이라는 거는 갯것찜이요? 네 이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갯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갯것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말하자면 뭐 그 조그마한 소라부터 시작해서 뭐 물질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전복이나 이런 음. 해조류 이런 것들 다 그냥 갯것이라고 갯것. 많이들 부르시는데 그걸 넣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인제 눈이 혹해 음. 가지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뭐 들기름에 볶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익히고 물을 부어서 끓이다가 거기에 그 전분가루나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걸 넣고 훌훌하게 만들어 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해산물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어마어마하고 네. 그리고 그 전분기가 있어서 몽글몽글진 그 맛도 굉장히 재미있고 거기다가 이 동네에는 거기 마지막에 방아잎을 좀 넣어 가지고 향이 향이 나겠네요 그럼. 굉장히 네. 근데 음. 방아가 이런 바다 음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엄청 반해서 "이거 이름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처음에 그냥 "찜이요?" 이러는 거예요. 쪄서 먹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찜이라 그래 가지고 "아니 무슨 찜이요?" 그랬더니 재밌는 이야기가 네. 어머니들은 이렇게 갯것찜이라고도 많이 부르시는데 거문도는 이 명절이나 잔칫날이나 이럴 때 이 해산물 찜이 꼭 들어간대요. 음. 그래서
이 집에 며느리가 새로 오면 네. 이 집에 찜을 몇 찜을 하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웃들이. 아, 몇 가지를 넣어서 찜을 하는지? 네네. 그래서 이 집 아. 며느리가 부지런한가 안 부지런한가 이 음식을 보고 정한다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뭐 소라랑 홍합, 해조류 이렇게 3개 들어가면 음. 뭐 3찜. 아주 게으른 뭐 5개 며느리. 넣었다. 뭐 예. 군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갔다. 5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찜 아하. 이상 되면 이 집 며느리 잘 봤다. 아. 그 지금 들어가는 재료가 뭐 홍합, 네. 보말, 소라, 모기, 네네. 톳, 거북손, 군소 맞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모기는 버섯을 얘기하는 건가요? 모기버섯? 네 맞아요. 아. 목이버섯도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식감이 워낙 찜이랑 잘 어울려 음. 가지고 그 다른 보말은 버섯보다. 예. 네. 다른 버섯보다 네네. 해산물하고 잘 어울려서 네 맞아요. 모기버섯을. 그 보말은 고동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맞아요. 음. 그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고 또 뭐 삿갓조개 같은 거 있는데 그 동네에선 배말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저기 울릉도에 가면 그 뭐지? 따개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는 옥배말이라고 음. 전복만한 삿갓조개가 있더라고요. 보통 손톱만 하거든요. 네. 전복만한 삿갓조개가 있다. 네. 해녀분들이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옥배말이라고 거문도는 바다가 이렇게 깊고 넓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자라는 그런 종들도 있대요. 아. 그러니깐 그 삼치만 큰 게 아니라 삿갓조개도 전복만큼 맞아요. 큰 거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군소하고 거북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톳도 알겠고 알겠는데 군소나 근소는 거북손은 어떤 건가요? 근소는 바다 달팽이라고도 많이 아, 바다 불리거든요. 달팽이. 네. 바다 네. 민달팽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 검정색으로 정말 약간 민달팽이처럼 굉장히 그거보단 훨씬 크고 저희 음. 주먹만한데 네네. 바다 안에서 만나서 얘가 위협을 일으키면은 이제 그 보라색 물을 뿜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은 삶아 가지고 드시거나 이거를 뭐 졸여 가지고 드시거나 아하. 이런 데꺼찜에 넣어 드시거나 아하. 하시고요. 거북손은? 거북소는 이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 바위 틈에 네. 요렇게 거북이 손처럼 생겼다고 해 가지고 거북손인데 부처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고게 이렇게 삶아 가지고 까 드시면 게맛살 맛 플러스 오징어 맛 플러스 조개 맛이 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해조류가 이야, 있어요. 이 해조류가 엄청나게 아니고 죄송해요. 예. 해산물이 있어요. 해산물이 엄청나게 인기 네네. 있겠는데요. 게맛살하고 그렇게 섞은 맛이 나면은 거북손이요. 근데 이제 좀 굉장히 귀해지고 있는 재료 중에 네. 하나이고 이게 또 손이 많이 가니까 보통 이제 그리고 막 양식을 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음음. 점점 잊혀져 가는 재료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죽을 끓이시기도 네 하시는데 네. 처음에 시집왔을 때 어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드시던 삼합죽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삼합은 많이 들어봤는데 해녀 삼합죽은 뭐지?"라고 했더니 음. 전복, 홍합, 소라를 넣어 가지고 죽을 끓이셨대요. 아, 그게 삼합죽. 네. 아. 그래서 이 저희가 너무너무 맛있겠다고 이거는 진짜 진짜 이렇게 고급 음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얼마냐고 막 호들갑을 네네. 떨었는데 어머니들은 정말, 정말 안 먹고 아, 싶다고 왜요? 너무 옛날부터 이제 섬은 쌀이 귀하니까 쌀 쬐끔에다가 이런 해산물 잔뜩 넣어 음 가지고 음. 배를 불렸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인제 생각만 해도 비린내 나는 것 같다고. 아. 이제 든든하게 먹고 싶은데 왜 해산물만 먹었을 때 오는 그 헛헛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도 전복, 홍합, 소라면은 전복, 홍합, 소라 중 하나만 넣어도 이게 엄청나게 고급 죽인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장민영 대표님 이야기 듣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안내 말씀이 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과 영상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또 모욕성 글과 영상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유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찰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고,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아무런 이야기 게시하고 댓글 달고 하는 것들이 명예훼손이 되면 심각한 범죄라고 합니다. 경찰청의 알림입니다. 그러면 장민영 대표님과 검은도 이야기로 또 다시 돌아가서, 이거 굿찜까지 먹어보면 대단할 것 같아요. 홍합, 보말, 거묵손, 톳, 모기, 그쵸? 그렇죠. 그냥 군소. 검은도를 그냥 통째로 드셨다고 아, 생각하면 될 이게 정도로. 정말 멋진 음식이네요. 진짜 네, 거문도의 네. 바다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해녀분들, 어머니들이 드시는 삼합죽은 전복, 홍합, 소라를 살을 발라서 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는 건데, 쌀이 부족하니까 이걸 어머니들이 배를 불리려고 전복, 홍합, 소라를 많이 넣은 걸 드셔가지고 지금은 별로 안 드시고 싶어 하는 지겨운 음식이라고요. 그렇구나.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것, 해녀분들이라고 했는데 거문도에 해녀분들이 제주도만큼 많은가요? 얼마나 계신가요, 지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취재를 갔을 때도 네. 굉장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어 가지고 취재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최근에 갔더니 굉장히 어린 해녀분이 여수에 계시다 돌아와 가지고 인제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또 삼치를 잡는 어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굉장히 맛있게 얻어먹고 왔는데, 그 이런 해녀 문화들이 한국의 되게 독특한 문화인데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죠. 근데 쪼끔 다행인 거는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젊은 해녀들이 쪼끔씩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해녀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과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해녀분들은 철칙이 있어요. 숨이 허락하는 만큼이라는 철칙이 있기 때문에 아하. 욕심내지 않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어업에서는 쌍끌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냥 싹쓸이 해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네. 네, 옛 식문화 그리고 저희의 문화를 지키는 것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런 어업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바다가 내어주는 것만, 네, 그렇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음. 계절성이라든지 그리고 남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멋진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또 그렇네요. 네. 쌍끌이를 한다거나 네. 남획한다거나, 그쵸. 네. 무리해서 다 잡아 들인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해녀분들이 네네. 지속 가능한 문화하고도 연결이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인터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군소는 파는 걸 못 봤어요. 거북손도요. 수요가 적어서 산지에서만 파나 봅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그랬는데 군소나 거북손 같은 게 거문도 밖에서도 파나요? 네네. 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혹은 예. 지역의 오일장 같은 데 가면 음, 군소는 특히 뭐 말려서도 판매를 하시고, 아니면은 그 수족관에 넣은 채로 판매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거북소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막 시장에서 많이 볼 수는 없는데, 네네. 오일장이 열릴 때 가끔 그렇게 해녀분들이 해오는 그런 뭐 거북손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 양식하지 않은 자연산 해조류 있잖아요. 이런 네네. 거를 뭐라 그랬지? 그 바구니 해 가지고 나오시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건 그럼 저희가 경기도 지역에서 사고 싶을 때는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직접 살 수 네네. 있는지 산지에서. 요즘에는 그런 좀 특이한 재료를 판매 유통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관심 가지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군소, 거북손 처음 들어보는데
그 밀라노 3580님 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장민영 대표님의 직업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여행 가는 것까진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이렇게 막 모여서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거기서 저도 좀 주세요 하고 항상 같이 드시니까 아, 그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막 주나 하고 부러운데 젊은 해녀들이 생겨나고 있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아무나 덤빈다고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DNA가 내재된 천직 아닐까요? 그랬는데 저도 아까 해녀 분들이 거문도에서 젊은 해녀들이 등장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해녀가. 네네. 어떤가요? 예. 보통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경우는 그 음. 지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아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 그냥 바닷가에서 놀면서 그게 생활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할머니 선배 해녀분들이 네. 잘 알려주시기도 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해녀 학교도 사실 있어서 저 아는 분은 제주 분이 아니신데도 그 과정을 수료하고 해녀 일을 하셨었다고 어 하더라고요. 어. 아하. 거문도에서도 제주도 해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쭉 성장하면서 봤기 때문에 금방 네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젊은 여성분들이. 그 음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네. 어렵지 않게 아. 네, 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일이 워낙 고단하니까 네. 인제 조금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거문도 수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이 수산물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거문도 분들도 그럼요. 농산물을 드셔야 되는데 왜 네네. 진도 하면 대파가 있고 제주도 하면 당근이 있듯이 혹시 거문도 하면은 잘 알려진 농산물이나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드시는 농산물은 또 뭘까가 문득 궁금했어요. 거문도는 가장 유명한 건 해풍쑥이에요. 그래서 그 해풍쑥. 아 네, 네. 바닷가 말고 육지로 들어오면 정말 쑥밭이 많아요. 예. 음. 조금 말이 웃긴데,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진짜 향이 좋고 네.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보통 열이면은 향이 연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억세지 않고 되게 우아한 향이 좋아 가지고 굉장히 음식에 많이 쓰시기도 하고 쑥떡도 진짜 많이 해 드시고,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 엉겅퀴를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엉겅퀴요. 엉겅퀴를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엉겅퀴. 그럼요. 어. 엉겅퀴가 진짜 약간 밀크시슬처럼 간에 정말 음 좋은데, 음. 이 갈치나 이런 삼치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 비린내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구워 네. 먹었을 땐 그렇지 않지만. 네네. 근데 이 엉겅퀴는 정말 이 비린내를 싹 다 잡아줘요. 잡내를 아. 그냥 모조리 없애주는. 그래서 네. 이런 거문도에는 한각국국이라는 되게 유명한 토속 음식이 있는데, 네. 이 한각구가 엉겅퀴의 거문도 사투리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된장을 풀어 가지고 한각국국을 끓여 드시는데, 여름에는 갈치를 넣어 드시고 말하자면 겨울에는 삼치를 넣어 드시고 혹은 삼치 뼈 같은 걸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이게 다 몸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 아닌가요? 해풍쑥, 네. 정말, 엉겅퀴. 정말. 약재로 쓰는 건데 음. 거문도가 이렇게 먹거리가 귀한 먹거리가 많은 곳이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거문도가 왜 영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 또 일본으로 그 삼치를 오래전부터 수출했던 곳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문도의 음식 문화에 혹시 그러면 영국이나 일본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새로운 음식 문화 이런 건 없을까요? 이게 저도 그게 궁금해서 굉장히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영국은 음식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 아니기도 해서 하긴 그런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음식 맛없다고 욕먹는 나라죠, 영국이. 네, 네. 전혀 아직 남아 있는 게 없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그 시절에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버터나 우유나 이런 걸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기 네. 때문에 더 남지 않았던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확실히 조금 더 오래 있기도 했고 더 가장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네. 최근 100 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 문화가 남아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초회라고 하죠. 이런 갯것들을 초회로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식초에 먹는 거예요, 초회? 네.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자박한 맑은 초 양념이 들어간 그런 회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아. 그런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삼치를 드실 때 특히 굉장히 일본 느낌이 많이 나는 음식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음 음. 말하자면 이 대가리 부분을 네. 조림을 해 먹는데 그렇게 간장 음. 조림을 일본식으로 일식집 많이 가면 드셨대요. 나오는 네 아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드셨고 그 껍질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 가지고 약간 데치듯이 음. 그렇게 먹는 삼치 껍질을요. 여보세요? 네네. 그런 예예.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삼치 껍질을 그렇게 먹는 방법 이런 것도 일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유 거문도가 진짜 식도락가 분들한테 미식가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를 한참 더 이어가도 맛있는 얘기가 많겠지만 이제 시간이 돼서 2025년 새해잖아요. 선생님 새해 첫 출연이신데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 탐험가로서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여러분께 사실은 매달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양하게 찾아 먹을수록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드시던 거 드시지 말고 계절에 무엇이 나오는지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로컬에서 이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서 하면 사실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생산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구 음.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 열심히 맛있는 거 다양하게 찾아 먹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9024님이 거문도에 가보지 못했고 처음 듣는 음식도 많네요. 맛보고 싶어요. 시간 되면 거문도 여행 가야겠어요. 하셨는데 찾아보면은 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민영 대표님 얘기가. 올해도 생생한 제철 음식 취재기 잘 부탁드릴게요. 거문도도 네. 이번에 1월에 가봤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또 뵙겠습니다. 네.